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내신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GB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순천시장 예비후보 최용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는 축제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그 척도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습니다. 이번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우리 순천에 있어서는 참으로 중대한 그러한 선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순천은 정치적으로 매우 힘든 그러한 시기를 겪어왔습니다. 지난 18대 총선, 19대, 20대 총선에서 우리 순천 지역은 호남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정당 출신의 국회의원을 단 한 차례도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높은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의 시민의식에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뼈아픈 성찰과 고뇌와 깊은 사죄가 있었습니다. 지난 2년 전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을 연고로 하는 우리 당의 소병철 국회의원을 배출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정치 환경을 이곳 순천에 조성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써왔고, 또 저 역시 그 새로운 정치 환경에 200% 공감하고 동참하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 순천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위기의 순천을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라는 점을 저는 지금 우리 순천이 처해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우리 허석 시장님께서는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검찰 조사 그리고 형사재판에 휘말려서 지난 4년간을 거의 본인의 정치적인 그 앞날 운명을 걱정하는데 소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28만 순천 시민에 대한 큰 잘못이며 우리 순천 시민들에 대한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준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순천 시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았고, 정치 불신을 넘어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또 정치인들에 대한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저는 이 현안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타결해야 할 조건으로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민선 7기가 지나고 이제 민선 8기를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우리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벌써 30년입니다. 이제 순천에서 더 이상 그러한 아픔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초대 민선 시장부터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의 우리 역대 시장님들께서 다 감옥에 다녀오셨습니다. 또 어떤 시장님께서는 정원박람회를 유치를 해놓고 그 대회를 치르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더 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시장을 사퇴하고 또 국회의원직에 출마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재보궐선거를 그때부터 야기를 시키셨습니다. 또 이번 현 시장께서는 본인의 그 정치적인 그 형사사건 때문에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한 그러한 우를 또한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순천 시민들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흠 있는 그러한 단체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치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서 우리 미래 순천을 그려나가는 일에 전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순천시에 당면한 현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지, 또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효율적인 조직의 목표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흐트러진 조직력을 장악하고 일련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정 목표를 세웠을 때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어떤 공직자의 모습,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자신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강점, 저의 그 조직력 장악 능력을 앞장 세워서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직자로서 시민 앞에 더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트레이닝 시키고, 저 또한 더 낮은 자세로 시민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순천은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문화, 그리고 교육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과거 순천 간호전문대학은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큰 역할을 했던 아주 유서 깊은 그러한 학교였습니다. 지금은 청암대학으로 교명이 변경이 되었죠. 그 청암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순천대학, 순천제일대학의 간호학과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입시 자료 근거에 의하면은 청암대학의 정원 수는 약 200명, 순천대학 65명, 제일대학 70명, 도합 350명 각 정도의 그 한 해 간호학과의 그 입학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입학 학생 정원을 약 2배인 700명 가까이 늘려서, 그러면은 한 학년에 700명이면 4학년이니까 2,800명이 되겠죠. 젊은 도시 순천에 인구를 유입하는 데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날로 무너져가고 있는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하고, 또 청년 인구를 유입시킴으로써 젊은 도시 순천을 구현하는 데 앞장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그들의 주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순천시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상당수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한 비어 있는 주택들을 활용해서 그 학생들을 유치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활성화, 또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지속적인 전문 간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지금 전국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우리 지역에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인 논리를 벗어난 우리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의 시의 시정 목표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타게 엘란데르 전 스웨덴 총리이십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우연히 책을 통해 접했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집권 전과 집권 후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스웨덴의 정치 현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분이 집권하기 전에 스웨덴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스웨덴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무척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하다 보니까 실업률은 극등할 수밖에 없었고, 또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노사분규는 하루도 끊임없이 노사분규가 벌어지는 그런 나라였고요.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저 절망스러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스웨덴에서 엘란데르 총리가 집권에 성공하고 지금은 5만 불이 넘는 그러한 국민소득을 보유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로 성장 발전을 시키셨습니다. 엘란데르 총리가 집권한 이후에 스웨덴 국민들은 대단히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좌파가 아닌 극좌파에 속한 그러한 정치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살기가 어렵게 되겠구나라고 많은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권 이후에 그 엘란데르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유능한 야당의 인재들을 등용을 시켰고, 그리고 노동자 계층, 그리고 특히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모교 정치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매주 목요일 날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년이 넘는 장기 집권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독재자는 아니었죠.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엘란데르 총리를 꼽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분이 가졌던 정치적인 삶, 검소한 삶, 특권 없는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고 특히나 정직한 정치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DNA를 제 가슴에 품고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우리 시민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찾으려고 노력했었고, 저 또한 그러한 DNA를 제 가슴속에 키워서 그러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선한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순천의 역대 시장님들의 그 불행했던 과거사를 생각하면 많은 시민들께서 방금 질문하신 지도자로서의 최고의 덕목은 아마 청렴을 강조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순천에 필요한 가장 큰 지도자의 덕목은 강한 추진력을 가진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순천의 그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호텔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순천에 순천만 국가정원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 거의 대다수가 순천만 국가정원을 가서 구경하고 아래 시장 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리고 잠은 인근 도시에 가서 자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공식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루트가 돼버린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필요한 그 5성급 호텔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전임 시장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노력을 하고 또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한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의 목적은 곧 이윤입니다. 이윤이 창출되지 않는 사업에 굳이 투자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맥을 동원을 해서 우리나라 굴지의 그 호텔 그룹입니다. 전국에 30여 개가 넘는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그 회장님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을 끼고 순천만 습지, 갈대밭 등등을 활용한 5성급의 약 300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을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자라고 논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의 그 인프라 가지고는 이해타산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난색을 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그 지도자로서의 덕목 중에 추진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얻기 위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과감히 내줄 것은 내줄 필요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순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은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순천만 국가정원과 연계한 땅을 저가로 넘겨주고 그에 상응한 호텔을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필요하다면은 호텔에서 시에서 지분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이 지어지면 그 호텔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천만 국가정원, 그리고 순천만 습지, 갈대숲, 갯벌 등등과 연계해서 국제적인 그 매니아층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든지 그 호텔의 이해관계를 또 득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의 수반이 된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시도해 볼 만한 그러한 사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흔히들 정치는 생물이라고도 하고 또 정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생활정치라고도 하죠.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우리 지역 이곳 순천이 보다 나은 미래로 향하는 그러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 환경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들이 대거 배출돼서 우리 지역을 더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마련됐으면 합니다. 내년 2023년은 두 번째로 이곳 순천에서 국가정원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국가 박람회를 개최한 도시는 몇 개 되질 않습니다. 몇 되지 않는 그러한 도시인 이곳 순천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 속의 순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히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소중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과감히 세계로 도약하는 국제도시 순천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그려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